칠판으로 잠깐 돌아가서 물질과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요약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의 발생은 이제 그 중성 상태인 원자가 이제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그 외부 에너지에 노출되면 자유전자를 발생시킨다 했죠. 자유전자를 발생한다. 이 자유전자를 발생함으로 해서 이제 원자는 어떻게 되면 대전이 된다. 그렇죠? 대전되고 여기에서 이제 대전 현상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이제 이 전기의 발생은 이제 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면 이거는 양전기를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 이제 음전기를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러스 전하를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 그 양전기를 발생하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띠게 되면 이제 음전기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한다. 그럼 이 전기의 발생은 결국 여기서 보면 전하잖아요. 전하. 전기가 발생됐다는 말은 이제 그 물질이 이제 전하를 띠게 되니까 이 전기의 근원은 뭡니까? 전하다는 이야기죠. 전하에 의해서 물질이 전기를 띠게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성 상태의 원자는 최초의 원자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초 원자 상태다. 이 최초 원자 상태는 이제 그 원자가 핵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양전하와 그 다음에 이제 궤도의 전자, 음전하를 이제 가지는 이제 궤도의 전자의 숫자가 이제 똑같다는 이야기하네요. 그럼 양전하, 음전하 똑같으니까 이때 이제 그 최초의 원자는 이제 전기를 띠지 않는다. 그렇죠? 외부적으로 이 전기를 띠지 않는다.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이 상태를 뭡니까? 우리는 중성 상태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최초의 원자는 무슨 상태요? 중성 상태다. 이런 이야기죠.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중성 상태의 원자가 외부 에너지에 노출되면 그러니까 열, 빛 또는 태양과 같은 이제 복사 에너지에 노출이 되면 자유전자가 발생한다 했다. 그러니까 이 자유전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이제 대전된다. 그러니까 이 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즉 전하를 얻을 수 있다. 이 전하를 이제 발생시킨다는 것이 곧 전기의 발생이다. 그렇죠? 전기는 곧 전하고 전하는 곧 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호의 이제 원자 모형에 의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원자 핵이 있다 했죠? 원자 핵이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궤도에 이제 전자가 있다 봅시다. 이거는 2차원적인 이제 그림이라고 그랬죠? 여기 전자들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양전하가 4개니까 이제 음전하도 4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이제 보호의 이제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수소 원자의 모형입니다. 그럼 최초의 원자는 이러한 이제 중성 상태이다. 이때 이제 양전하를 띠는 이제 원자 핵은 궤도의 전자를 끌어다니는 데 있단 말이죠. 끌어다니는 요 힘을 우리는 인력 또는 다른 말로 이거를 청력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원자 핵으로부터 이제 그 인력을 받고 있는 요 전자를 우리는 구속 전자라고도 한다. 구속 전자. 그래서 이 구속된 전자는 이제 그 안정된 궤도 위에서 이제 핵의 인력을 받고 원심력에 대한 속도를 가지면서 이 궤도 위에서 이제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을 우리는 이제 그 회전 운동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제 원자 핵이 전자를 구속하고 있는 이 에너지 힘, 인력, 이것은 전부 다가 이제 쿨롬의 힘에 따른 데 있다. 이죠. 쿨롬의 법칙에 따른다. 이 쿨롬의 법칙을 보면 이제 힘 F는 상수 K에 R 자승에 뭡니까? Q1 이 Q2 뉴턴이다. 힘의 단위니까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쿨롬의 힘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서 이제 그 힘은 거리의 자성의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리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자와 전자 사이의 요 궤도 반경, 이걸 얘기하고, Q1, Q2는 이제 그 양전하, 이제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전하와 여기 이제 궤도의 전자가 가지는 음전하,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Q1, Q2다. 그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요 힘은 전부 다가 이게 이제 정전력의 힘입니다. 정전력의 힘이다. 그래서 전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정전력의 힘은요, 이제 동종의 이제 전하끼리는, 동종의 전하라면 이제 플러스와 플러스의 전하끼리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서로 이제 밀치는 힘이 작용하고, 이종의 전하끼리, 다른 전하끼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이거는 이제 그 흡인력이 작용한다.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작용한다. 이 끌어다니는 요 힘, 흡인력이 이제 인력 또는 이제 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궤도의 이제 전자를 보면 이제 요것은 이제 그 동종의 전하끼리니까 궤도에 이제 이제 원운동을 하는 전자는 서로 이제 밀치는 힘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이제 그 끌어다니는 흡인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제 그 원자를 우리는 중성 상태의 원자다. 그래서 이 중성 상태의 원자는 이제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제 양전하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제 음전하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최초의 원자는 이제 중성 상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에너지가 이렇게 가해지면, 이 궤도의 전자는 이제 그 궤도 위에서 자기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니까 이제 그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갑자기 커져요. 그 자신의 위치 에너지가 커지다 보니까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이제 그 인력을 떨쳐내고 이 궤도 밖을 이렇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탈된 전자를 우리는 이탈전자라고 부르고요. 이탈전자. 이 이탈된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 자유전자를 우리는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런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물질은 대전된다. 이때 이 자유전자를 한번 보면, 자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이걸 이렇게 ME로 보통 표시하고요. 질량이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kg입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이렇고요. 이때 양자는 이제 이 자유전자가 가진 질량보다 약 1840배 정도 무거워요. 양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보다 1840배 정도 무겁다. 따라서 이제 원자 핵이 띄고 있는 요게 이제 양전하는 이제 핵 중심에 이제 고정돼 있고, 대신에 가벼운 전자가 이 궤도 위를 선회하고
이제 원운동을 이제 한다 하는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이제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보충 설명을 이제 해보면, 이제 원자 핵이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이 있고 이제 궤도가 이래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 첫 번째 궤도를 이제 N1 궤도라고 하고, 두 번째 궤도를 N2 궤도라고 하고, 세 번째 궤도를 N3 궤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원자 핵에서부터 요 거리에 있는 전자를 반경 R1, 요 전자의 궤도를 반경 R2, 요 전자의 궤도를 반경 R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N1, N2, N3의 이제 그 요 궤도의 반경은 R1, R2, R3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N1, N2, N3로도 이제 표기하지만, 이제 요 궤도의 번호를 K, L, M, 뭐, 이렇게 이제 문자로도 요걸 표기를 해요. 그 여기서 이제 그 R1, R2, R3는 이제 그 궤도 반경에, 궤도의 거리에 따라서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핵과 궤도 간의 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증가할수록, 이렇게 클수록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이 뭡니까? 작다는 거죠. 작고, 이제 궤도 반경이 클수록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이제 크다. 전자가 가지는 전자의 이제 위치 에너지가 이제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N3 궤도에 있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가장 크고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이 가장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외부에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제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고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이 가장 작은 N3 궤도에 있는 전자가 쉽게 뭡니까? 원자 핵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탈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N3 궤도를 우리는 최외곽 궤도라고 불러요. 최외곽 궤도. 이때의 전자를 우리는 최외곽 전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는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이 이제 가장 약하고, 이때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면 가장 쉽게 핵으로부터 이렇게 떨쳐 나올 수 있다. 이탈되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속된 전자를 쉽게 원자 핵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핵의 인력은 이제 이 궤도 반경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 달라진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요 궤도 번호는요, 이제 그 궤도 요 N1, N2, N3에 수용할 수 있는 이 전자는 이제 파울리의 이제 베타 원리에 의해서 2n의 제곱에 의해서 이제 전자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1 궤도에 수용되는 전자는 이제 그 2 곱하기 1의 제곱에서 요거는 이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1 궤도는 두 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고, N2 궤도에서는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8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고, N3 궤도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그 18개의 전자를 이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궤도 반경에 따라서 이제 핵이 이 전자를 이제 끌어다니는 인력이 각각 이제 다르다 그랬죠. 그 여기에 이제 그 N1 궤도에 있는 전자는 외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자기 위치 에너지가 커져서 이렇게 N2 궤도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2 궤도에 있는 전자는 N3 궤도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왜요?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위치 에너지에다가 외부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갑자기 이제 위치 에너지가 커지니까 운동 궤도가 이제 궤도 반경이 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다가 여기서는 이제 자기 궤도가 아니니까 여기서 운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자기 자리 되돌아갑니다. 이때 되돌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이제 빛으로 발산하게 돼요.
B수로 외부 에너지를 이제 발산한다. 그럼 이게 이제 전자가 이제 위치 에너지가 큰 쪽으로 왔다 이 되돌아가면서 B수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제 광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전자. 광정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탈되는 전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직선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고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자성도 띄고 있다. 이때 이제 에너지를 방출되는 이제 B수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E라고 표시를 하고요. 플랭크 상수 이제 그 H에다가 파동성을 가지는 주파수 F 값을 곱해서 이러한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진다는 얘기죠. 이런 에너지가 이제 광경자의 방출 에너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호의 가설에서 이제 B수의 스펙트럼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다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설명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호의 원자 이제 모형에서는 이제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제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커지고 자기 자리로 이제 또 되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궤도 사이를 전자들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B수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것이 곧 뭡니까? 우리는 광전자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전자공학 시간에 이제 요 반도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전자 이론을 공부하면서 또 이 부분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충 이제 보호의 이제 원자 모형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을 지어 보면 이제 물질의 전기의 발생은 전부 다 뭐예요? 자유전자의 의생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에서의 이 전기의 발생은 곧 뭡니까? 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의 근원은 뭐예요? 전기의 근원은 곧 뭡니까? 이건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전하. 전기의 근원은 전하다. 그 전하의 발생에 의해서 전기가 이제 물질에서 전기를 띠게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전하는 물질의 뭐에 의해서 얻어져요? 대전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의 대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것은 결국은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얻어지잖아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대전은 반드시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자유전자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전자를 얻을 때는 반드시 이제 물질에 외부 에너지가 가해져서 이러한 상태 원자 모형에서 자유전자가 이탈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이 전기를 띠게 되고 그 전기는 곧 전하를 발생하게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기는 이제 전기회로에서 보면 이제 부하에 전달되는 에너지예요. 부하에 이제 전달되는 에너지다. 이 부하에 전달되는 에너지란 말은 이제 부하를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서 이제 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전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사용하고 이게 다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를 이제 구동시킨다. TV를 이제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이제 부하로서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전기회로는 이제 이러한 부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부하를 동작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전기 에너지는 모든 것이 자유전자에서 얻어진다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제 부하를 동작시킨다는 말은 부하에 뭐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전자의 개념은 곧 전류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전자의 흐름은 곧 전류다. 이것을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앞 단원에서 이제 그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물질과 전기의 발생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